그래서 그 약간 아련하게 돌아가는 것도 의도된 건지 그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련하게 돌아가는 거 아마 촬영 감독님이 의도하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컷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그 윤주의 시점으로 보이는 지수 모습을 찍을 때 굉장히 예민하게 많은 어떤 공을 들이셨어요. 그러더니 이제 한 테이크 두 테이크를 하다가 갑자기 조명 감독님이랑 말씀을 하시더니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바뀌나 해서 이렇게 봤는데 뭐가 빛이 번쩍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지나갔나? 밖에 소음이 없었는데 그랬는데 촬영 감독이 조명 감독님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거울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 지수가 지나는 어떤 순간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만화적으로 반짝하는 것처럼 약간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거를 의도해서 막 이렇게 하셨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눈에 이렇게 잔상처럼 지수가 멀어지는 모습이 남아있도록 약간 이렇게 트랙을 써가지고 그런 식으로 촬영을 했고요. 기억이 안 나. 가방은 감사합니다. 가방 열린 거 그 씬이 원래 한 컷이 더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침에 뭔가 어떤 되게 평소에 꾸지 않는 꿈을 꾼 것 같은 느낌으로 일어난 윤주가 막 늦은 거를 알고 완전히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책을 싸서 나가는데 지금은 이제 비어 있는 컷인데 나가려다 보니까 막 그 영은이 같이 사는 영은이가 막 늘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식빵을 입에다가 집어넣고 그거를 또 치워서 얻다가 집어넣는 어떤 한 장을 더요. 진짜 완전 산만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가는 어떤 건데 그게 이제 중간에 빠지고 그 정신없이 찍다 보니까 약간 오게티가 된 거죠. 여기 앞에 부분. 네, 지난해부터 지금 3월까지 열심히 달려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요. 그 예전에 GV를 봤을 때 그 이상희 배우님께서 도대체 윤주는 언제쯤 화내요?라고 반문을 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사실 영화를 봤을 때 만약에 이상희 배우님께서 윤주라면 이때쯤 화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장면이 있으신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GV 하면서 느꼈던 게 그 감독님께서 약간 지금 우리의 삶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계속 하시고 있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 북엇국 그 해장국 끓여주는 장면 있잖아요. 네, 늦게 술 먹고 그렇게 위험하게 거기서는 화 좀 내고 싶어요. 어? 내가 무슨 네, 더 내고 싶어요. 왜 영화를 할까요? 감독님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서 생각하는 봐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불안한 갑자기 또 진지할게. 불안한데요. 그러니까 항상 처음 단편을 처음 찍은 게 10몇 년 전이었는데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 못 만들다니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같은 장소에 3번을 가서 하는데 진짜 못 찍는 어떤 것도 어이가 없어요. 배터리를 안 챙겨가지고 그 장소에 다시 가서 그냥 해가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됐는데 또 뭐가 안 맞아서 같은 장소에 3번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거를 다 했는데 옆에 누가 잘 찍는 거를 보니까 저도 한 번 더 찍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고 아직은 뭔가 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좀 아직은 남아있는 것 같아서 원 없이 좀 하고 인생이 기니까 나중에는 또 영화 보는 사람으로 남겠죠. 네. 저도 이 질문이 아마 제일 큰 고민이 돼서 돌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질문하신 분은 이 연애담을 조금 많이 보신 편이시죠? 왜 그렇게 많이 보셨어요? 볼 때마다 그 느껴지는 감정이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민주의 입장이 되어서 보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기수의 입장이 되어서 보기도 하고 그날그날 봤을 때의 감정이 달라지다 보니까 내가 또 다음 봤을 때는 어떤 감정이 들까라는 생각이 오히려 반문이 들어서 제가 봤어요. 감독님 마음으로 본 적은 없으세요? 사실 감독님 마음으로 보게 되면 감독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면 약간 영화적 요소를 뭐 이렇게 테이크를 어떻게 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사실 감독님 입장에서 본 적은 거의 없고요. 거의 배우의 입장에서 제가 그 배우의 배역이 되었을 때 뭐 어떻게 되었을지 그게 좀 많이 느껴졌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끔 관객과의 대화 진행하면서 이렇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관객은 처음인 것 같아요. 당신은 영화를 왜 찍습니까? 이건 거의 이제 정성일 선생님께서 아카데미 들어가면 이제 뭘 하다 왔습니까부터 해서 이제 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근데 요즘에 그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제가 저도 연기를 왜 하고 있나라는 답은 못 찾았어요. 답은 못 찾았는데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떤 감독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형체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 내가 애정을 주고 막 집착하고 그래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낸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정말 존재하는 것일까 싶기도 하고 또 영화제 같은 데서 영화를 보다 보면 너무 좋은 영화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많고 세상엔 영화도 너무 많고 좋은 영화도 많고 이건 근데 굳이 내가 한 편을 이렇게까지 내 에너지를 쏟아가며 나를 갉아먹어가며 만들어야 할까 하면서 한 번씩 크게 회의감이 오신대요. 저도 비슷하게 배우들 정말 많고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저는 본 적 없는 캐릭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잘 모르겠어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아마 계속 끊임없이 모르지 않을까요? 진짜 어느 거장님도 모르지 않으실까요? 이게 되게 좀 아직은 제가 순진한 구석이 있거나 아니면 잘 모르는 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영화가 세상을 바꾼다까지는 아니지만 영화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있다라는 막연한 믿음이 아직까지 있거든요. 연애담으로 받은 편지들을 이렇게 읽었을 때도 이 영화가 되게 잘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이 영화가 누군가에게는 조금 덜 외롭거나 아니면은 조금 위로가 되는 어떤 거를 줄 수 있겠다라는 어떤 제가 좀 옛날에 친구가 없어서 영화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누군가 이야기를 듣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정말 딴 나라의 어떤 젊은 애들이건 나와 연령이 다른 사람이건 이제 그런 영화들을 혼자 그때는 이제 뭐 방 안에서 이렇게 극장도 아닌 데서 혼자 봤을 때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약간 그런 좀 순진한 생각 때문에 아직 다루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주변에는 있지만 다루지 않은 삶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그런 순진한 믿음이 있었고 연애담을 만들 때도 사람들이 이들에 대해서 주목을 안 했으니까 나는 이거를 어쨌건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있기는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기는 해요. 네. 또 한마디만 더 하면 제가 어떤 책에서 그런 걸 읽었거든요. 예술이 생명을 살린대요. 진짜 도무지 하나도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예술이 생명을 살려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에 제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영화를 그러니까 개인의 취향이겠죠. 저의 취향에서 너무 좋은 영화를 보면
살아있다는 순간을 제가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게 현재는 가장 큰 동력인 것 같은데 아마 영화하시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요 최근에 좀 관객들과 함께 이 영화 보니까 참 좋았어요. 같이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추천해 줄 만한 영화도 있을까요? 최근에 상희 씨가 본 영화 그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토니 에드만이라는 영화 그 시네마톡을 먼저 제안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영화를 봤는데 정말 너무 좋았거든요. 최근에 문라이트도 좋았어요. 문라이트도 보고서 감독님이랑 거의 1시간 가까이 통화했어요. 영화 얘기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둘이서요. 예, 2시간이나. 그랬었는데 그 토니 에드만이 정말 방금 제가 말한 그 이 순간을 저한테 꽤 오래 줬어요. 영화를 보는 동안 그리고 끝나고 집으로 가서도 그 하루 동안. 토니 에드만 지금 여기 상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 내서 보러 오십시오. 예, 한번 보세요. 저 뭘 추천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요즘에는 좀 여러 가지 작품을 봐요. 그 꼭 지금 개봉한 것도 그렇지만 한국에서 아직 개봉을 안 했거나 못한 것들. 그래서 요즘에 저는 안느 퐁텐이라는 여성 감독이 있는데 네, 원래 배우였다가 연출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제일 유명한 거는 뭐 투마더스, 뭐 마틸다 맞죠? 나탈리. 예, 좀 다르죠. 예. 그래서 여성 감독들의 영화를 좀 해외 여성 감독들 영화 그리고 또는 영어권이 아닌 영화들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되게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이번에도 뭐 아뉴스데이라고 영화가 곧 개봉할 것 같은데 한국에서. 네, 그것도 또 여자 감독이 이제 또 여자들이 나오는 어떤 전쟁 중에 어떤 전쟁을 겪은 수녀원에 대한 되게 이야기인데요. 어떤 실화 바탕 이야기인데, 네, 저도 뭐 좀 스크리너를 좀 먼저 봤는데 영화가 네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요즘 여성들이 좀 투톱이 되거나 아니면 톱이 되거나 아니면 여성들의 영화 아니면 여성들이 그 남성 중심 사회에서 어떻게 일을 해 나왔는지 약간 요즘 그런 이야기들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좀 안느 퐁텐 감독의 영화들을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근데 취향은 아마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어요. 예, 아마 시간이 없지 싶은데 한 2질문 정도만 짧게. 예. 영화 잘 봤습니다.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두 분 배우가 저한테 좀 생소한데 좀 뭐랄까요, 연기가 마음에 좀 들어서 좋았고요. 저는 두 분 조금 전에 세 분 말씀하신 중에서 뭐 영화 감독이 뜬구름 잡는 것 내지는 또 배우가 뭐 어떤 배우의 직업이라는 식 갖고 있는 진정성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고 싶어요. 잘 만든 영화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저는 예전에 시네마테크가 여기 오기 전에 수영만에 있을 때 우리 학교라는 영화를 보고 그 영화가 너무 좋아서, 저는 축구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아이들 축구팀을 데리고 그 일본에 가서 민족학교 축구 교류를 해요. 그 영화 한 편 때문에. 그래서 배우님 포함해서 뭐 이현주 감독님 영화 대단히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그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영화회가에서는 좀 질문할 게 하나 있는데요. 저는 결혼 정년기에 들어있는 아들, 딸을 두고 있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영화에서 지수의 아버지의 시각이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제가 드는 생각은 감독님이 아까 잠깐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 퀴어라는 개념, 그래서 조금은 사회에서 커먼센스가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건드리셨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러면 젊은 층은 내지는 좀 뭐랄까요, 그 지수나 현주 같은 입장의 사람들은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이런 걸 받아들이나? 우리 같이 지수 아버지 같은 그런 사람들만이 그 상식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독님께서는 단순히 그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들만의 그 계도랄까요? 아니면 그런 사람들에게 좀 뭔가를 주기 위한 거 아니고 다른 것도 주자,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려는 의도는 없었는지가 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게 구체적으로 맞는 건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사람이 이질적이거나 굉장히 낯선 것을 딱 봤을 때 처음 느끼는 게 혐오 같은, 그러니까 완전히 혐오라고 하긴 뭐하지만 약간 좀 약간 그런 거리감 같은 거를 느끼게 돼. 그러니까 지수 아버지가 굉장히 그냥 그대로 견고하게 딸의 어떤 다양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그 정도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이전에 단편 영화에서 유쾌한 이야기이긴 했는데 바캉스라는 거에서도 그 딸이 레즈비언인 거를 아버지가 아예 알게 돼요. 아버지 앞에서 뭐 딸이 막 키스를 하고 막 이러는 난장이 벌어지는데 그 아버지는 받아들이거든요. 제가 그때 묘사했던 어떤 거는. 그러니까 어떠한 내 아버지는 내가 사실 이러한 사람이라는 거를 알면 받아들이지 못할 거야 라는 어떤 지수의 벽이 있는 것 같고요. 약간 의심이 갈 수도 있고 왜 연애를 안 하는지 그렇긴 하지만 내가 먼저 그런 어떤 너는 도대체 어떠니? 라고 묻지 못하는 아버지와 자식의 어떤 한국적인 거리감 같은 것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윤주가 룸메이트 굉장히 편한 같은 성별의 여자들은 더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는 영은이한테 얘기를 했을 때도 영은이가 아 그래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어색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딱 호모포비아적이다라고 하기에는 또 다양한 어떤 것들이 있어요. 되게 친했는데 왜 먼저 얘기를 안 했냐라는 어떤 것들도 있고 나는 내 연애사와 내 섹스에 대한 것까지 다 오픈을 했는데 너는 아무것도 그냥 모르는 척 하더니 이제 와서 하는 어떤 배신감? 그리고 또 낯선 어떤 사람에 대한 어색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냥 그런 어떤 저는 뭐 결국에는 이해해서 다르다라는 거를 안다고 해서 어떤 관계가 파탄날 거라는 생각은 사실은 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영화적인 어떤 거이고 그런 지수 아버지가 처음 살게 되는 어떤 부분이다 보니까 그 둘은 약간 좀 어떻게 화해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서로를 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거리감이 남겨진 채로 관계가 끝나고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좀 단조로운 부분만 보여줄 수밖에 없었고요. 저는 다 서로 다양한 거가 개인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서로의 다양한 모습을 보는 어떤 게 사회를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여기 앞쪽. 아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안해, I can't speak Korean. Yesterday I came here from China for this movie. I just want to ask a question. If it is possible, could you give me a poster with your signature? 감사합니다. 포스터. We have just one poster. I will give you. 감사합니다.
저 예, 마지막 저 뒤에 분. 저도 포스터 갖고 싶은데 마지막 하나 남은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중국에서 오셨다고 하시니까 조금 양해해 주세요. 저는 부산에서 왔고요. 네. 저는 사실 누가 봐도 좀 티가 나는 성소수자입니다. 예, 지금 이 자리에서도 여성이나 혹은 여성으로 보이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영화를 찍으면서 그리고 또 계속 팬들과 만나면서 이 영화의 팬들이 그리고 배우의 팬들이 이제 여성분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아니지만 좋습니다. 그게 뭔가 관객층을 타겟해서 하는 거는 없었어요. 사실은 관객을 생각할 여력이 없이 저는 그냥 이거를 찍지 않으면 학교에서 잘리고 다음 영화를 못 만들 것이다. 이거를 해야 나는 다음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해서 계속 그냥 사실은 전혀 저한테는 이제 어떤 분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안 했고요. 근데 네, 많이 봐주시고 많은 어떤 이야기 누가 돼도 저는 네,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어떤 자신의 정체성이 이성애자가 아닌 어떤 거라도 비이성애자이신 분들이 또 영화를 봐주신다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약간 그냥 남녀의 어떤 연애 방식이 아닌 거를 다뤘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시고 이건 사실 아니다 아니면 이거는 어떻다라는 그렇구나 굳이 저한테 돌아오진 않아도 어떤 이야기거리가 된다면 저는 충분히 네 감사하고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저도 감독님처럼 영화를 만들 때 뭔가 관객을 타겟층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고 어떤 감정을 어떻게 잘 전달할까,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까 거기에 초점이 사실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초반 프리 단계가 사실 배우랑 함께하는 그 시간이 좀 되게 짧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연애담 덕분에 팬이라는 것도 막 생기고 네 특히나 여성 팬들이 많아져서 제가 어떨 것 같아요? 기분 좋아요. 저 기분이 좋습니다. 네 기분이 좋고 네 감독님 말씀처럼 사람이 누구나 사랑할 수 있고 누구나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를 배우랑 팬이라고 그것도 안 되겠어요? 안 되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네 굉장히 감사한 부분이죠. 뭐든. 저는 사실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저희를 응원해주고, 그리고 제가 저희를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뵌 분들이나 혹은 이렇게 그분들이 보내주신 메모 같은 것을 보면,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할 때. 그리고 어떤 상처가 있으셨던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저보다 좀 더 뭐라고 해야 돼? 혁명적이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게 남성, 여성, 어떤 젠더 이런 성 정체성 이런 것을 떠나서 그것은 다 개개인의 특성인 거잖아요. 개개인이 살면서 겪어온 삶의 문화와
뭐 그런 것들이 체득이 돼서 제가 여자라서 너랑 다른 게 아니라 나는 나니까 너랑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하게도 저를 응원해 주시고 저를 응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 많아서 그 하루하루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도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예,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고요. 오늘 좀 특별한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 영화에 대한 이야기, 뭐 연기, 뭐 이렇게 영화 장면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영화를 왜 찍지, 왜 연기를 하지, 왜 우리는 꼭 영화를 보러 찾아오지?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질문부터 현재 관심 가지고 이렇게 있는 어떤 영화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유선영 씨는 여성 감독, 여성 영화에 대해서 요즘 좀 관심을 가져서 그쪽을 공부를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알게 됐고요. 이현주 감독님도 아마 최선을 다해서 다음 영화를 계속 만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상희 씨는 제가 작년에 목격한 일은요. 이상희 씨가 작년 부산국제영화제 때 영화의 몇 편에 출연을 하셨어요. 근데 주연을 했었던 누에 치던 방이라는 영화 외에 춘천이라고 한 1, 2분 나오는 카메오로 3초였어요? 그 영화를 보겠다고 찾아온 팬들이 엄청 많아서 좀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늘 스크린에서 좀 자주 찾아뵙고 서로 영화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객 여러분들도 감사드리고요. 윤주 감독님, 그다음에 선영 씨, 이상희 씨 모두에게 감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